예, 시작하시죠. 자, 인사드리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리다시피요. 오늘 뭐 불광역적으로 고속도로 신갈 고속도로 그 출입구에서 저 톨게이트 입구에서 오중투돌인가 사중투돌인가 나와서 뭐 사고가 있는 바람에요. 제가 좀 늦게 되었네요. 자, 늦었지만요. 수업을 들어가는데 오늘 수업은 제가 기억한 바로는 거북기자부터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 거북기자가 여러 형태로 쓰여지는데요.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도 오늘날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바탕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쓰이기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여기까지 올라가든가? 예, 맞아요.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제가 이 형태로 시를 잘 안 쓰다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지금 더듬거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아니 가운데 죄송합니다. 지워야 돼. 여기 똑같이 해놨네. 그냥 뭘 말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이 해놨네.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위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한 5개 정도를 써왔는데 이렇게는 어느 나라가 쓰이냐면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고 한국하고 뭐 또 일본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대만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일본과 대만하고 약 미미한 차이가 있긴 해요. 일본과 대만은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한국이요,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끝까지 다 이어지는 상황이고 사실은 정확히 이렇게 이 세 나라가 이 형태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형태에서도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간 요 핵이 끝까지 이렇게 쓰고 일본은 여기 중간 요 정도까지 쓰고 대만은 여기까지 이렇게 쓰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국이나 아니 일본이나 대만 글씨를 찾아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는데 뭐 약간의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요 부분만 놓고 차이가 조금요. 요 부분만 놓고 좀 차이가 더 있냐 없냐 차이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고 요렇게 어디서 쓰냐면은 홍콩에서 써요. 홍콩. 홍콩도 한자 뭐 중국에 속한 나라니까요. 한자를 써 있겠죠. 그리고 요 글자가 중국에서 쓰이는 글자예요. 중국. 우리 선생님도 중국 많이 오시겠지만요. 중국에 쓰이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중국에는 간체자를 놓자 간체자 간화자를 놓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죠 간화자. 그래서 요 글자보다는 요 글자를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요것이 있죠. 요것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일본은 신자체라는 글자를 쓰거든요. 구자체 신자체로 구분해가지고 일본식 약자로 생각하면 돼요. 신자체.
일본식 약자라고 생각하고 되는데 그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라마다 언어 정책이 다르니까 글씨체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맞고 이 글자는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나라가 권장하는 글씨체니까 다 달리 쓰는 것뿐이다 이거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글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글씨체는 지금 내내 이 글자인데 왜 이 글자가 됐냐면은 우리가 1972년 당시에 문교부에서요. 72년 당시 문교부죠. 오늘날 교육인질자본인데 교육한자 1800자를 정하면서 한때 1800자를 정하면서 글씨체를 놓고요. 이렇게 다양한 글씨, 똑같은 거북기자를 놓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 이렇게 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나라 글씨체를 그대로 갖다가 그래서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글씨자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뭘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냐면은 강의자를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강의자 내놓는 강의자전에 있는 강의자를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강의자가 내려야 이 형태예요. 강의자가 내려야 이 형태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이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날 인쇄 매체를 통해서 출력되는 글자를 보면은 바탕재 같은 경우 이 글자로 나와 있어요. 이 글자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글자로 질문을 받았어. 예전에 거북기자 이렇게 쓰는데 한자교육진에서 제가 강의할 때예요. 그 이걸 이렇게 쓰는 것은 뭐이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강의자에서 분명히 이렇게 쓰인 데다가 이 글자를 사전에서 찾을 때 총회색으로 찾으면은 16획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부수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수자하고 있는데 부수가 1획에서부터 17획까지 나열되는 글자 아니에요. 지금 부수 색인이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1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획까지 나열이 되는데 17획의 글자가 필리학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획이잖아요. 17획의 글자 또 다른 글자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한 몇 개 없어요. 그럼 이걸 몇 획이냐? 이건 16획의 글자잖아요. 자 보세요. 필리학이 이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획이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획 쓰잖아요. 18획으로 바뀌어버려요. 18획으로. 엄연히 16획 강의자전에서 16획으로 쓰고 있고 부수의 나열할 때도 16획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북기자를 컴퓨터를 통해서 출력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건 18획으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정보화의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획보다 16으로 쓴 게 더 간단하고 두 획이 줄어드니까 더 편리한 글자였는데 손으로 안 쓰고 이제 출력을 하다 보니까 보기 좋은 형태. 이것보다 이것이 더 여기요. 거북이처럼 보이지는 것이 이것보다는 이것이 나아 보였던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쓰고 있는데 이게 출력은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오른반 쪽으로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기 좋은 걸 떠나서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16으로 쓰자는 약속이 이미 돼 있었던 거잖아. 근데 자기 마음대로 18획으로 바꿔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한다 이게. 그래놓고 네이버
한자 사전 같은 데를 보면 뭐 17액으로도 표기를 돼 있고 16액으로도 표기돼 있고 18액으로도 표기돼 있고 하나의 글자를 놓고 총액을 갖다가 16액으로 했다 17액으로 했다 18액으로 했다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나라에서 저 한자 교육을 입안하신 분들이 이런 잘못된 점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요, 교육 현장에서 뭐 똑같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교육을 때는 반드시 이 글자를 써서 교육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 매체를 통해서는 이렇게도 출력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만 얘기하고 쓸 때는 이렇게 쓰길 권장한다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거북기자 형태가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 가운데요.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본 거이고요. 요 또 거북이라는 뜻이 이 거북이라고 하더지만 거기다가 이 몸을 추가하죠. 거북이라고도 해요. 이게 복수 표준이에요. 거북이라고 해도 되고 거북이라고도 되고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한다. 이거 거북과 토끼가 경주를 한다고 하지만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지 않아요? 이제 이것은 그런데 저 동물 명칭으로 제가 이틀 동안 저도 안 좋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는데 저 기침 나오네요. 그다음에 요것은 일상 생활에서 익히 쓰이는 명칭이고 이건 동물명으로서 명칭이에요. 이게 개구리 있죠. 개굴 하는데 거기다가 이를 붙여서 개구리가 되고요. 뻐꾹뻐꾹은 뻐꾹이에다가 이를 붙여서 뻐꾹이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전미사를 갖다 덧붙여가지고 생긴 말인데 옛날에는 요것만 표준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호들하면서 거북이라고 하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이것도 복수 표준으로 삼아서 쓰고 있는데 다만 두 개를 쓴다고 쳐도 표기를 할 때는 동물명으로 거북기 해야지 거북이기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쓰기는 통해 온다고 해도요.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글자의 본음은 사실은 귀가 아니고 구였어요. 구. 반절법에 의하면은 구음으로 반절법에 이걸 어떻게 표기를 했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설명에 대해서 이걸 구야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구야라고 풀이했는데 누가 반절법 이 글자의 반절법이 무슨 앞에 뭐 있더라? 기역 반절상법이 기역으로 우리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기역으로 발음되는 한자가 뭐가 있을까? 이게 지금 뒤끝만 생각나는 게 뭐냐? 이게 추잖아요. 추의 우와 이 기역으로 그러니 아닌데 이게 아닌데. 거북기자의 뭐이죠? 어디 들어가 봐야 되냐? 자, 어쨌든 간에 본음이 구였어요. 원래 사실은 구였는데 나중에 이 몸이 추가되면서요. 이 몸이 추가되면서 어떤 것은 귀가 되고 어떤 것은 규가 되고 구에다가 이 몸이 추가되면은 두 가지 의미로 나올 수 있어요. 귀가 될 수도 있고 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구로 쓰일 때는 이제 땅 이름으로 이제 쓰일 때 주로 쓰이고 기로 쓰일 때가 이제 동물명이 거북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규에서 다시 종성이 달라붙어 가지고 균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거북의 특징 가운데 이게 등이 갈라져 있어 이렇게요. 등에 보면은 거북이 등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죠. 거북이가 이렇게 쓸 때에 여기 등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갈라지다 또는 갈라진 게 터진 거, 이 터지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균이요, 균. 그래서 음이 세 개인 글자인데 이 글자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면 요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 이거. 이 독특한 음이요, 독특한 이 때문에 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에 이 문제가 하나 실어져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안 실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요.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요 글자가 버릴 열자가 의미 역할을 하면서 옷이 찢어졌다고 해서 찢을 열자 아니에요? 찢을 열자인데 이 글자의 리을 열자가 앞에 나오는 글자의 음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종상이 니은으로 끝난 경우 음이 바뀌어요. 4분 5열 뭐 이렇대요. 4개로 찢어지고 5개로 갈라진다 이거죠. 4개로 나눠지고 5개로 찢어진다 이거죠. 4분 5가 모음으로 끝난다네. 그래서 이것이 4분 5 열이 아니고 음이 바뀌어서 열이 되는 거예요. 4분 5열. 파열. 파가 아가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뒤에 오니까 이것 자가 음이 바뀌어서 그럴 때는 열을 바뀐다면 열. 근데 니은으로 끝날 때도 니을열이 아니고 이응열을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글자가 이 균으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균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니은이니까 이것도 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귀도 아니고 구도 아닌 균의 음으로 익힌 데다가 뒤에 음도 바뀌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 글자다다 음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단어니까 시험문 낸 사람들이 이 어휘는 시험을 내기 좋겠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온다 이게. 그래 제대로 있는 음이 균열이죠. 균열 간다. 네, 그럴 때 나오는 글자예요 지금. 그럴 때 균열이고 그 다음에 땅 이름으로 쓰일 때는 뭐 구미, 구포, 또 구포국수 유명하잖아요. 또 뭐요 우리가 저 학교 다닐 때 배워요. 고대 가요 가운데 구지가라고 해가지고 구지봉고 관련돼서 귀야기야 수기하나 약불해냐 번쩍이 낑냐 이렇게 된 간단해요. 귀야기야 수기하나 거북아 내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번쩍이 낑냐 구워서 먹겠다 이거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지가의 구자도 이 글자를 써요. 그게 이제 지명 관련돼 있거든. 구지봉고 관련된 고대 가요이기 때문에 또 요 글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지명으로 쓰이는 건데 역사 용어 가운데 저거 강감찬 장군요. 조선 시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야. 한산도 대첩 오고 뭐 살수 대첩 오고 우리나라 3대 첩구는 참 살수 대첩 오고 뭐 기주 대첩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기주 대첩이 구주 대첩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 지명이거든. 귀주가 구주요 구주. 저 서희가 단판을 해가지고 저 소선영하고 단판을 해가지고 얻은 땅이 강동육조라고 있어요. 강동이 어디냐 압록강 동쪽을 말해요. 우리나라 이 지도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백두산을 경계로 이게 백두산에서 우리는 두만강이 오고 아래는 압록강이 흐르잖아요.
압록강의 동쪽 이 지역을 강동이라고 그래. 강동. 이 지역에 보면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북한 땅이잖아요. 지금 평안북도. 이 강동의 가운데 오늘날에 저 구성시가 있어요. 구성시. 구성시가 한자로 이렇게 써요. 거북귀자에다가 재성자를 써요. 재성자. 오늘날 북한에도 구성시라고 불러요. 이거 구성시. 구주성을 줄인 말이야. 구주성을 줄인 말이야. 이게 구주성을. 구주성을 줄여서 구성시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구라고 했으면 옛날에도 이거 구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주 여기서 일어난 구주에서 일어난 전쟁 원리에서 구주 대첩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걸 거북기자의 기로만 쫙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이는 걸 넣고 지명일 때는 구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간과하고 기를 갖다 발음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기죽이 주는 바람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걸 기주대첩을 배운 거야 지금. 근데 정확히 하려면 이게 구주대첩이 돼야 돼. 구주대첩. 구미, 구포, 뭐 구주, 뭐 이런 말들에 들어가는 이 지명에 들어가는 어휘들은 다 구를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여튼간요. 이래서 이게 거북기자가 시험에 나온다고 치면 의미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은 시험이 나오고 거북기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시험이 많이 나온 어휘도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이게 한자를 맞는 사람이면 한자를 맞는 사람은 딱 머릿속에 다 이미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감, 남들이 귀감이 돼야 된다. 귀감. 모음이 돼야 되는 거.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 귀감, 감자가 바로 거울감자 아니에요. 감은. 귀감이 거북기자에다 거울감자를 썼는데 어떻게 본보기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잘 알다시피 거북이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점치는 것이었어요. 점. 그럼 점치는 것이 행동의 기준이 돼요. 점을 쳐서 나온 점괘에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거울은 그대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이고.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거북이를 위해서 점을 많이 쳤는데 거북이가 사령 가운데 한다란 말이에요. 사령. 네 개의 신령스러운 동물을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네 개의 신령스러운 동물을 사령으로 봤는데 그게 용, 그 다음에 봉황, 또 하나가 뭐예요? 기린, 그 다음에 거북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사령으로 봤어요. 이게 이 가운데 있죠. 사실은 이게 용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봉황도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기린도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동물에 가서 본 기린은 사실은 나중에 상상 속의 동물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지나지 알피라고 했어요. 언제 때 그런다고 했어요? 명나라 때에 영락대제 시절에 정화가 저 명락대의 명을 받아서 아프리카도 원정을 했다가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아프리카에 동남아에 들어와 있던 기린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 지라프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 명칭을 갖다가 마침 자기들이 상상 속에 동물이었던 기린의 명칭을 붙였어. 그래서 영락대한테 아부른 거야. 왜?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이 세상에 등장하면 성군이 등장해 있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걸 기린을 이랑 붙인 순간 영락대제가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동물원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의 이름이 기린이 된 거지 원래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니까. 우리가 그걸 증명하는 게 기린아라는 말이잖아요. 기린아. 이게 뛰어난 젊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제 기린이 등장할 때 뛰어난 사람이 등장한 것처럼 뛰어난 젊은이를 얘기할 때 기린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원이 기린이 아니야. 기린아라는 말이 기린은 상상 속의 동물이 기린과 관련된 아야 지금. 근데 지금 얘기가 사령적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요. 다른 쪽으로 갔지만 거북이는 실존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원래는 상상 속의 동물이고. 그 옛날 사람들이 왜 거북이를 사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냐면 장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수. 천년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오늘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면 한 200년 정도 샀는데 200년이면 사람의 100년 살기가 힘든데 거기가 200년이면 배 이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실질적으로 저 찰스 다윈이 있죠. 진화를 연구했던 찰스 다윈이 거북이를 가지고 진화를 연구했는데 저 갈라파고스도 제도 갈라파고스라는 용어 자체가 거북이를 뜻하는 스페인어래요. 갈라파고스에 이 거북이들이 남다른 부분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거북이를 뜻하는 명칭으로 그 섬을 부르는 거야 지금. 그 다윗이가 거북이를 갖다가 자기 나라로 3마리를 가지고요. 진화를 연구해 3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1880년대 죽었어. 근데 그때 거북이가 다윗은 죽고 나는데 계속 살아가지고 2000년이 넘어가지고 2006년인가 2009년인가 죽었어. 신문에도 나왔어.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보면 길체결전이가 이런데 보면은 어떤 노인네가 평상다리가 분질러지니까 마침 옆에 있던 거북이로 이렇게 평상을 다리 하나를 받쳤어. 그러니까 노인네가 죽고 20년 뒤에 죽었는데 20년 죽고 나서 평상다리를 이렇게 뜨니까 그때 거북이가 살아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받쳐놓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 그러니까 먹이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장수의 거북이라니까요. 장수를 하다 보니까 이 장수를 하는 동물의 몸의 일부로 점을 치면은 신령스러움이 드러나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신령스러움이 드러나 보인다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거북이를 가지고 점을 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 따라서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감이란 말에도 이 기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자. 그러니까 기감이란 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령 얘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부 뭐 이런 말도 뭐 알아둬서 나쁠 것이 없는데 우리 책에 있잖아요. 지금 기부.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책상다리 할 부자죠? 책상다리 할 부자. 기부. 그 비석 보면은 우리가 신도비 이런 비석 보면은 이게 비신이 이렇게 있어요. 비신이 뭐 글씨 같은 써는 비신이 있고 밑에 이렇게요. 거북이처럼 이렇게 거북이 형상처럼 이렇게 돼 있는 받침대가 있잖아. 그다음에 요 위에는 뭐예요? 막 용 같은 것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 세 개로 보는데 이걸 이수라고 그래. 이수. 이걸 비신이라고 하고 이걸 기부라고 그래. 기부. 그 이수는 교룡이 자를 쓰여. 용이 되려다마는 짐승과 관련돼 가지고 교룡. 이게 용처럼 보이는 게 교룡이 되는데 머리 부분에 있으니까 이걸 이수라고 그래. 이수. 그다음에 이게 비석의 몸 자체야. 그래서 비석 비자에다가 몸신자를 써. 비신이라고 하고 그다음 요거 이제 기부란 말이에요. 기부. 기부요. 그래서 비석의 이 형상이 이렇게요.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세 개. 이제 이런 것들도요. 기억을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뭐 교실 안에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실 바깥에서 교육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유적지 가면은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뭐 이런 데 쓰여지는 글자가 거북기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거북기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의미 역할하거나 뜻의 역할하는 글자로 익히 쓰이는 글자가 없어요. 이게 가을 줄자에 달라붙어 있는 가을 줄자에 고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요. 거북기자를 붙여서 이 가을 줄자 이게 고자예요. 가을 줄자. 우리가 오늘날 쓰는 가을 줄자. 그런데 불어자 대신에 이게 거북기자를 썼는데 이게 거북이기자가 아니에요. 이거 옛날 글자로 이거 배웠잖아. 이게 배가 이삭이 있는데 이거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요게 거북기자처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메뚜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변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북기자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이게 메뚜기 옛날 글자를 보면은 벼화자 형태하고 메뚜기 형태 밑에 불도 있고 막 그래요. 메뚜기 형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북기자처럼 쓰고 있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가을 주자에 고자에 벼화자고 거북기자가 쓰여진 글자는 거북기자가 아니고 메뚜기를 변화시켜 놓은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거북기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익히 쓰이는 글자가 없다 이거예요. 뜻이 역할하거나 음역하거나.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를 도끼고자로 넘어갈게요. 부숫자가 모든 한자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글자 자체가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주로 뜻을 역할을 하고 또 뭐 세주자 같은 이런 글자들은 역할을 주로 하고 뭐 하는 상황인데요. 기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 글자들 아니에요? 잘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그냥 나만 대충 알는 게 아니고 남한테도 설명을 해가지고 맞아 고개를 끄덕이게 아니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군 하고 그럴 수 있게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라는데 자, 이 도끼근자 뜻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끼요, 도끼. 이 도끼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있죠. 돌과 관련 있어요. 돌. 우리가 인류가 있죠. 인류를 갖다가 오늘날 현생 인류를 갖다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 그래요. 근데 예전에 인간을 동물과 구분할 때 호모 뭐 에렉투스 이런 말도 쓰고 그러거든요.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인으로서의 인간이에요. 직립인으로서의 인간. 그래서 설립자 같은 거 할 때 이제 제가 호모 에렉투스 이런 용어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구분하는 말 가운데 호모 파피르란 말이 있어요. 호모 파피르. 이건 뭘 말하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인류가 인간이 되기 전에 동물과 크게 구분이 없는 그런 시절에는 사람의 두 손이 땅을 짚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직립으로 되면서 이 호모 에렉투스 직립으로 해서 두 손이 자유로워졌잖아요. 자유로워진 두 손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도구가 뭐냐 이거예요. 돌도끼 같은 거예요. 돌도끼 같은 거. 그냥 주변에 있는 돌 조각 같은 거, 돌 파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뭐 타격을 가하거나 뭐 잘라내거나 뭐 했던 거죠. 최초에 이게 인류가 최초에 사용했던 도구는 그냥 도끼가 아니고 돌도끼예요. 돌도끼인데 이 도끼라는 말 자체도 돌과 관련이 됐다니까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주일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금방 드러나네요. 목소리가 지금 아팠다는 것이 드러났네. 지금 목소리가 다른 때고 좀 이상해요. 어제 저녁에서까지도 아팠다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아졌는데 저 시골에서 저 어려서 시골에서는 돌을 갖다 독이라고 했어요. 독으로 돌이라고 하지 않고 독이라고 했어요. 이 독과 도끼를 구분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원래 독이란 말의 도가 돌과 관련된 말이에요. 돌. 그게 이 도끼 자체가 돌도끼였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돌도끼. 근데 이제 호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그걸 더 강하게 탄력 있게 써먹기 위해서 자루를 만들고 자루를 사용 이렇게 이게 돌의 파편 이런 요 파편을 갖다가
자루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이런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쓰면 요 부분을 잘라주면 이런 나뭇가지가 있어요. 이런 나무. 반대돌비 이렇게 되겠죠. 요 형태를 이렇게요. 거기다 요 타격을 가해서 끝이 이렇게 끝 부분이 날카로운 요 부위를 여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단단한 섬유질이 있는 끈 같은 걸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자루가 달린 도끼로 만들어 썼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의 고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자가 요 글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거기서 이 날분인 도끼날의 날카로운 부분을 갖다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자루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나무 자루의 형태에다가 돌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묶었을 때인데 그 이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그 자루를 이렇게 펴. 자, 사람들이 원래 그냥 손도끼야 이게 손에 잡는 손도끼를 갖다가 돌로 이루어진 손도끼죠. 돌로 이루어진 손도끼를 나중에 가서요 더 파괴력이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루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돌 같은 걸 사용했는데 이 돌도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이제 쇠붙이로 바뀌었어요. 쇠붙이 가운데 최초로 사용한 쇠붙이가 사람들이 구리예요. 구리 같은 쇠붙이. 그러니까 이 구리인데 구리가 녹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쇠보다는 낮지만은 1084도 이렇게 돼요. 1084.5도 뭐 이렇게 돼요. 이 옛날에 있죠. 이렇게 굴가마가 없는 시절이에요. 노천 가마지고 그냥 막바로 그냥 나무를 피워가지고 쇠붙이를 갖다가 막바로 나무로 녹인 거예요. 지금 이 가마 속에다 집어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천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데 마침 주석 같은 걸 섞어서 합금으로요. 해보니까 한 950도 정도에서도 녹아. 이 천도 차이 1030도 이상의 차이가 나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130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130도 차이도 굉장히 커요. 노천에서 올리고 낮추는 것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철기 시대 이전에 청동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 쇠붙이는 1500도가 넘어가야 녹는단 말이에요. 근데 청동은 950도에도 녹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빨리 녹는 온도의 구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청동 시대가 우선이에요. 그 청동 같은 걸로 나중에는 이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배자들만 사용하는 거야. 지배자들. 그래서 권위상지물이 돼. 도끼가.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끼에서 나오는 선비사자라든지 임금왕자가 그래서 지배자들 갖는 도끼 관련돼 가지고 권위상지물로 작용한 거 아니에요? 그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이게 돌도끼 같은 걸 사용했던 거예요. 간돌석기, 간돌도끼 같은 거예요. 이제 단단한 돌을 갖다가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걸 여기다 올려가지고요. 그런 간 돌도끼의 형태를 갖다 펴는 걸 제가 도끼건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자루요, 나무 자루에다가 돌 같은 걸 올려서 날카로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 같은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키면 제가 도끼건자고 그대로 오면서 쇠붙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청동이나 쇠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오면서 다시 세금자를 붙여서 도끼건자를 이렇게 더 쓰기도, 우리가 도끼월자 이렇게 쓰다가 세금자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게
도끼월자도 이것도 도끼월자도 그대로 하면서 세금자를 붙여서 이렇게 더 쓰거든요.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세금자를 한번 더 붙여 이렇게 쓰고 이게 도끼근자를 세금자를 이렇게 붙여 쓰는 건 요글자는 자기 도끼란 뜻보다는 뭘로 더 많이 쓰냐 무게의 단위로 더 많이 써요. 무게의 단위. 옛날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걸 도량이도 기준으로 삼았는데 도끼가 이게 너무 무거우면 다루기가 힘들고 너무 가벼우면 파괴력이 없어가지고 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적당한 무게 일정한 적당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의 단위로 이게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한 근 두 근을 때 쓰인 글자 몸이 천근 만근이다 할 때 쓰이는 근자 이 글자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주로 무게 단위로 쓰이고 있어요. 무게 단위. 고기 한 근 두 근 근수 근량 뭐 할 때 쓰이는 근자. 자 그리고 요 글자가 들어가서 음역하는 글자예요. 요 글자가 관련돼서 음역하는 글자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글자는 근은근인데 책받침 달라고 치면은 걸어서 가야 될 길이 가깝다고 해서 가까울 글자가 되는 거죠. 가까울 글자 근거리 또는 뭐예요? 근사하다. 근사하다. 근사하다는 말이 좋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좋게 뭐 들릴 수도 있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게 들리게 따라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진짜는 아니다 그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가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깝고 닮았다 이게 진짜를 놓고 모방이죠. 그러니까 모방. 진짜처럼 만드는 물건을 놓고 진짜처럼 만든 모방품을 놓고 아 근사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 오늘 근사해 보이는데 그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짜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또 근주자적 뭐 이럴 때 쓰이네. 근주자적. 이 근주자적이 이 틀리게 설명한 책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자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틀리는데 왜 그러냐면 배울 때 가까울 것 이게 우리가 이게 조금 전에 도끼근단이나 무게단이 이렇게 쓰이고 이게 거북이란 뜻에 땅 이름 갈라지다 터지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울 건 무슨 주? 불글주. 그 다음에 사람자 놈자 그 다음에 불글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그대로 풀래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놈은 붉어진다 이거죠. 뭐 너무 그러기 싫으면 이제 사람으로 보면 되고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 이렇게. 여기 놈이라는 말은 하대하는 말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남이나 님이나 이런 말과 통하는 말이에요. 원래 남, 님, 놈 이렇게 다 같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후대로 오면서 이게 말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와 마찬가지여서 후대로 오면서 의미가 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미가 나빠져서 그렇지 놈이 원래는 그냥 사람을 뜨는 평어였어요. 평어. 근데 이게 지금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고 이렇게 풀이는 사람 책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이 풀이가 온당할까요? 온당치 않아요. 그대로 풀이했는데 왜 온당치 않냐고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다고 그랬는데 왜 그대로 풀이했는데 온당치 않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상대가 되는 말이 있어요. 상대. 그렇죠. 근묵자흑이죠. 사람이 환경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근묵자흑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풀이해볼까요? 가까울 군자 이게 무슨 묵자예요? 먹묵자죠. 먹묵자. 수묵화할 때 쓰는 먹묵자.
내니와 같은 자자고요. 이거 거무룩자고요. 그럼 이거 풀이를 해보세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진다 이거예요. 자, 이게 먹이라는 구체적인 물건을 제시를 했잖아요. 먹이라는 구체적인 물건을 제시했어요. 먹이라는 구체적인 물건이요 지금. 그것과 대가 되는 이것도 뭐예요? 북다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 돼야 돼. 그 물건이 뭐있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수묵화 얘기했어요. 수묵화 그리는 사람이 수묵화 그리고 나면 수묵화 그릴 때 먹으로 이렇게 그리겠죠. 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수묵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끝이에요. 그림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낙관을 찍어야 되잖아요. 낙관 찍을 때 오늘날은 인주 낙관 찍을 때 그 붉은 인주에 붉은 인주를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주사를 만들잖아요. 이 주사요 주사. 이게 붉은 주자만 사람들이 배우다 보니까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북다 그렇게 풀이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북다로 풀이하면 안 돼요. 이게 먹으로 풀이한 것처럼 그것도 주사로 풀이해야 돼요. 주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 이렇게 풀이해 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림 그린 사람과 관련돼서 나온 말인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릴 때에 글씨를 쓸 때 먹으러 오고 글씨 쓰고 나서 그림을 수묵화를 그리고 나서 그 도장 찍을 때에 그 주사단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우를 보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붉다고 하면 안 돼요. 붉다 주사라고 풀이해 줘야 돼. 어쨌든 간에 얘기가 이것도 근처 때문에요. 나오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합포문자가 들어붙은 글자가 있네요. 이번에는 근이 흔으로 바뀌어요. 아음인 기읍과 후문 희식 교환된 자체 흔.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크게 벌린 동작과 관련된다고 해서 합포문자예요. 합포문자 입을 크게 벌린 동작과 관련된다고 써요. 기억 꼭 하셔야 돼요. 합포문자가 달라붙으면 무슨 뜻과 관련된다고? 입을 크게 벌린 동작과 관련된다고 했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하는 모양이요. 기뻐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기뻐하는 표정이 드러나냐고요. 기뻐하는 자. 흔쾌히 허락한다 뭐 할 때 쓰는 흔자예요. 흔쾌히. 흔쾌히 받아들인다. 기뻐하면서 받아들인다 이거죠. 이런 얘기가 이런 예를 들은 게 좋은 예가 아니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글자만 나오면 꼭 그 사람이 생각나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이름자를 쓰더만요. 이 이름자를. 그 쉬는 시간에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이 이름자를 쓰고 계셔요. 그래서 앞에 앉아가지고 넌듯이 이 글자를 이름자로 쓰시는데 혹시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 아세요? 그랬더니 설명을 못해요.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 자기 이름자인데. 그냥 기빨룬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 뿐이야. 불자 공부를 제대로 하니까 도끼근자가 흔히 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한다. 합품자 달랐던 입을 크게 벌린 동작과 관련된다. 이런 뜻이 의미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거야 지금. 속으로. 아이고.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 도끼근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또 요 글자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 글자도 사람들이 도끼근자가 음역글자라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흔해가지고 거의 비슷한데 도끼근자의 그대로 쓰고 또 약간 변해서 손이 쓰는데 요건 기로 쓰이고 있거든. 기. 그냥 근이 기가 됐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 보이니까 이게 음역글자가 아니려니 생각하고 해자로 풀이를 해가지고 도끼 같은 걸 넣고 빈다 이거요. 문 같은 걸 빈다 뭐 이런 식의 풀을 해. 이 도끼근자가 이 도끼가 원래 무기하고 도구로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 사람들이 그냥 최초의 사람들이 이게 아까부터 돌도끼 손에 들고 도구로도 사용되고 또 사냥감으로도
사형도구로도 사용되고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구분이 확실히 안 되는데 그걸 나타내는 글자가 이런 글자들이 아니에요. 군사병자하고 장인장자. 이 군사병자의 도끼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이 셈이고 이거 장인장자의 도끼는 도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셈이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무기인 거이고 이때는 도구인 거이고 똑같은 도끼 은자를 쓰고 있지만 근데 이제 요 무기로 보는 거죠. 무기 같은 걸 놓고 빈다 이거예요. 문 같은 걸 빈다. 이렇게 엉터리 설명을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근자가 음역할을 해요. 근이 그가 되고 기가 되고 마지막 종성이 탈락되면서 몸까지 바뀐 거예요. 지금 전설몽으로. 이게 도끼 근자가 음역한다는 걸 증명하는 글자가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들 이게 지금 비록 오늘날 익히 쓰이지는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들 전부 다 기야 기. 물이 달랍자 물 이름 있자. 우리 너는 공부자가 좀 많았지만 아쉽게도요. 저 공자가 제자들을 놓고 앞으로 너를 알려주면 무슨 일을 할 거냐 뭐 그러니까 저 정점이요 정점. 정점이 저 정삼이 아버지 정참이 아버지 정점이 나는 기수해가지고 목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기수 거기서 나온 말이 기수 아니 정점욕기라고 하죠. 정점욕기. 정점욕. 정점욕 합 목욕할 욕자 정점욕기 그걸 자 그림을 그리는 걸 정점욕 사자성어로 이렇게 정점욕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쓰이는 기자 아니에요 지금. 요 글자는 요 글자 경기기자하고 같은 글자의 경기기자 경기도 올 때 쓰는 기자. 그런데 이게 여기 받치고 여기는 허기로 돼야 되는데 도끼 글자가 다 음역하기 때문에 기가 되는 거예요. 기가 된 것도 이것도 똑같은 경우요. 요것은 원래 고문자를 보면 헛단자가 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예요. 무기 이렇게 방패글자처럼 이렇게 무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기 또는 깃발원자예요. 깃발 한 부대를 상대하는 깃발원자 이런 형태들이 합쳐서 쓰이는 글자거든요. 원래 그게 전쟁 때 이것도 무운을 비는 거 맞아. 전쟁에서 무운을 비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전쟁터 나가기 전에 조상시대 때 가가지고 전쟁터 승리해달라고 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빌기자, 기도할 때 쓰는 빌기자. 빌기자인데, 자, 물이름 기자나 경기 기자처럼 여기도 도끼 건자가 그대로 음역해서 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도끼 건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세 글자인데요. 우리 지금 50분 됐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고요.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 이어진 글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5분만 쉬고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5분 있다가 시작할게요. 목소리가